자, 지난 시간에 뇌물 마립간의 여러 업적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신라의 본격적인 국가 체제 정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과서 페이지 57쪽입니다. 옆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에 왕이 2명 등장해. 얘들아, 이 왕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 2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업적은 거의 100% 나옵니다. 자, 그럼 교과서 57쪽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체제의 정비. 선진 문화와 교류가 적었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국가 발전이 늦었다. 앞서서 이야기했죠. 고구려는 5세기, 백제는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반면 신라는 몇 세기? 오늘 배우는 6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라가 좀 이 한반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고구려나 백제는 이렇게 중국과 당시 발전했던 중국과 맞이하고 있어서 선진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이 한반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던 신라는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한 걸음씩 바로 이 국가 발전이 늦었던 신라가 차츰차츰 한반도 전체를 차지해서 통일 신라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통일 신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누가 생각나야 돼?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 광개토대왕 생각나야 돼. 그치?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도와주면서 신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어. 막 호우명 그릇 이런 것도 배웠지. 그러나 5세기 들어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백제와 동맹을 맺었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데 고구려가 어떤 정책을 폈기 때문일까? 고구려의 남진 정책. 왕은 무슨 왕? 장수왕이었죠. 그래서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빠밤. 6세기 무슨 왕 때? 지증왕 때. 우경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업도 발전하였다. 그리고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하였다. 또한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하였고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였다. 자, 선생님이 한 번에 일부러 주르륵 읽었는데 이게 누구의 업적? 지증왕의 업적들이야, 얘들아. 하나씩 살펴볼게. 첫째, 뭐가 보급됐대? 우경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우경이 뭐야? 이 우는 소우자야, 소. 너네가 아는 그 소는 누가 키우나 할 때 그 소야, 소. 소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한반도에 신라에 널리 보급된 거야. 그러면 원래 농사는 누가 지었어? 그래, 원래 농사는 다 사람이 지었는데 이제는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업 생산력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지증왕 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립간 대신 어떤 칭호를 사용해?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왕호를 사용합니다. 물론 마립간도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앞에서 뇌물왕은 뇌물 마립간이라고 불렀잖아. 지증 마립간은 이제 지증 마립간이 아니라 지증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국호를 사용해. 뭐라고?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치, 얘들아? 신라가 신라로 불리기 시작한 때야.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 사로국이라고 불렀지. 지난해 여러 소국 중 하나였던 사로국이 지증왕 때에는 국가의 명칭을 제정하였으니 그 이름하야 신라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를 정복했어? 그렇지, 우산국을 정복하였습니다. 너희 잘 알고 있지? 지증왕 13년. 거기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이 우산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였다. 원래 이 지방은 부족,
각각의 부족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부족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 그래, 이제 왕의 권력이 강해지니까 내가 다스릴 거야. 그리고 이 지방에 왕의 수족 역할을 하는 그 부족의 부족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 파견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요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지증왕, 6세기 지증왕, 신라가 본격적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등장했던 지증왕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딱 봐도 알겠지, 얘들아. 되게 중요해 보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료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 오른쪽에 지증왕의 업적하고 사료가 나와 있다.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야. 순장을 금지하였다. 주와 군의 장관에게 명해 농사를 권장하고 처음으로 뭐를 이용해? 우경이야, 우경.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게 하였다. 신하들이 신이라는 글자는 덕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라는 글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권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기억. 이 왕은 누구인가? 너희 답할 수 있어. 누구야? 그치, 지증왕입니다. 완전 시험 문제 껌이다. 그치, 얘들아? 이렇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증왕의 업적을 달달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료들을 보면서 이 왕이 누구구나. 이 왕이 신라의 국가 체제를 정비했던 지증왕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탐구 문제 하나 보고 갈까? 아까우니까. 지증왕은 왜 순장을 금지했을까? 순장 뭐 하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뭘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그렇지.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해. 노동력 중시. 야, 이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장을 금지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마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에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신라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때에는 3명의 위대한 왕들, 신라의 위대한 왕들이 연이어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도 등장합니다. 버풍왕의 업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 뭔가 뭘 흥하게 했던 왕? 그래, 법을 흥하게 했던 왕이야. 그래서 버풍왕이 업적하면 1번이 바로 율령을 반포하는 등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두 번째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 공인하면 떠오르는 고구려의 왕이 있어야지. 고구려의 왕 누구야? 소수리만 기억나야지. 이렇게 얘들아, 국가의 각 왕들의 업적 열심히 외우는 거 중요해. 자, 이와 같이 신라는 지증왕과 버풍왕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앙집권체제, 얘들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권력이 어디로 모이는 거야? 중앙으로 모이는 거야. 중앙에 누가 있는데? 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고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야?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마리깐 대신 왕의 칭호를 사용해. 그리고 또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 율령을 반포해. 이런 일들이 다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아래쪽으로 쭉쭉 넘어오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으로 쭉쭉 넘어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 탐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역사 탐구 부분. 버풍왕의 국가체제 정비. 버풍왕이 국가체제 위에서는 우리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을 살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등제, 관복의 색을 구분했습니다. 관리의 등급 나눴어. 관등제, 우리 백제 때도 배웠죠. 그리고 관리의 복색, 관복제. 백제하면서 배웠었죠. 저 멀리서 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 아랫사람. 나보다 윗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얼른 길에서 비켜나서 인사를 해야지.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국가 체제를 정비합니다. 둘째, 연호를 건원이라 정합니다. 연호 우리 한 번 들어봤었는데 언제 들어봤어? 그래, 고구려 광개토대왕 기억나?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배웠었는데 마찬가지 신라도 건원이라는 버풍왕이 건원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 신라도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뜻을 표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찬철부를 상대 등으로 임명하여 국사를 총괄하게 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대 등이라는 명칭입니다. 상대 등은 관직의 이름이야. 관직. 상대 등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 상대 등은 나중에 우리 통일신라 배울 때도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야. 왕 아래 바로 존재하는 관직인데 이 상대 등은 다른 귀족들의 대표야. 대표. 왕 아래에 이런 상대 등이라는 관직을 두어서 국사를 총괄하게 합니다. 국가가 체제가 잘 정비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금관가야. 여기서 가야가 등장하죠. 가야는 얘들아 여러 개의 땡땡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하면서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 근데 이 연맹 국가들을 하나씩 신라가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버풍왕이 정복했던 첫 번째 가야, 그 가야가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를 복속시켜 영토를 넓혔다. 이것이 버풍왕의 국가체제 정비의 업적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빠밤, 뭐가 비어있어. 맨 앞에 한 칸이 비어있다. 그치? 기억.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써볼까? 배우잖아. 뭐야? 2가지. 율령반포. 교과서 본문에서 배웠지? 또 불교공인. 이거야. 이거 시험 문제. 별거 아니다. 그치 얘들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버풍왕의 업적 굉장히 많아. 그치? 하나하나 반드시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버풍왕과 지증왕 우리 2가지 배웠지 지금? 이 2가지 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외웠는지 한번 볼까? 선생님 너희들 대답 들리지 않지만 너네가 잘 대답해봐. 자, 왕의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무슨 왕? 지증왕. 하나 더 해보자. 자, 연호를 건원으로 정하였다. 무슨 왕? 버풍왕. 아, 우리 이거 같이 했으면 이렇게 같이 눈 감고 해보면 외워보면 진짜 재밌는데 아쉽지만 너희들이 꼭 한번 이거 잘 정리해서 버풍왕과 지증왕의 업적 구별해서 반드시 잘 외워주세요. 자, 2번 문제까지만 같이 살펴볼게요. 버풍왕의 체제 정비가 가져온 결과 어렵지 않다.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면서 결국 뭐가 강해졌다? 중앙. 왕의 권력이 강해졌다. 즉 어떤 국가로 나아가게 됐다? 중앙 집권 국가 혹은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